내 상품과 연관된 상품명으로 장명을 해야 고객들이 내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쿠팡에서도 어떤 상품인지 인지하고 그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을 노출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명에는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각각의 여러 가지 키워드들과 함께 배열하여 상품명을 장명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앵커노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정품 소명 방법 잘 배우셨나요? 오늘은 정품 소명 다음 단계인 쿠팡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가장 먼저 쿠팡 윙 판매자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상품 관리, 상품 등록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제 창과 같이 상품 등록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복사 등록이라고 뜨네요. 복사 등록은 내가 다른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탈로그 매칭하기라고 나오네요. 카탈로그 매칭하기는 아이템 위너 매칭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쿠팡 소비자 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특정 상품의 경우 한 상품에 여러 명의 판매자가 묶여있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품을 아이템 위너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템 위너를 최대한 피해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 매칭하기의 용도는 나중에 다른 단계에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매 방식 선택. 이거는 판매자 배송과 로켓 크로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판매자 배송은 내가 사무실에 직접 재고를 두고 직접 발송하는 형식, 또는 다른 판매처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경우, 그럴 때 판매 방식을 판매자 배송으로 선택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쿠팡 풀필먼트 센터에 내 제품을 입고시켜서 로켓 크로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켓 크로스도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은 판매자 배송만 선택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이 노출 상품명입니다. 노출 상품명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된 상품명으로 장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예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 마지막 파트에 인기 상품 검색에서 크록스를 검색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크록스 바야밴드라는 모델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 그 모델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상품명을 같이 장명해 볼게요. 우선 쿠팡 소비자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크록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크록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상품명을 한번 볼까요? 상품명을 보면은 크록스, 크록밴드, 바야밴드, 스포츠, 슬리퍼, 남녀공용 샌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등록해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에 들어가는 각각의 단어를 우리 온라인 셀러 용어로 키워드라고 합니다. 또 키워드는 즉 소비자가 검색할 만한 검색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내 상품과 연관된 상품명으로 장명을 해야 고객들이 내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쿠팡에서도 어떤 상품인지 인지하고 그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을 노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명에는 소비자들에게 내 상품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각각의 여러 가지 키워드들과 함께 배열하여 상품명을 장명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들은 각각 키워드마다 띄어쓰기를 통해서 장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 다른 상품들도 예시로 보면은 크록스 띄우고 크록밴드 띄우고 바야밴드 띄우고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해놨죠. 그럼 소비자가 크록스 크록밴드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이 제품이 노출이 될 거고, 순서와 상관없이 크록스 바야밴드 또는 남녀 공용 바야밴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내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시 쿠팡 윙 판매자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장명할 수 있도록 키워드 배열 순서를 가져와 봤어요. 가장 먼저 브랜드명 플러스 모델명 플러스 카테고리 1번 플러스 카테고리 2번 플러스 나만의 품번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상품명을 장명해 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크록스 바야밴드를 한번 올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브랜드명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브랜드명에는 크록스 넣어주시고요. 모델명 바야밴드 클로그였죠. 크록스 바야밴드 클로그 넣어주시고, 카테고리는 뭐가 될까요? 슬리퍼가 될 수도 있고 샌드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1번에는 샌드를 넣어주시고요. 카테고리 2번에 슬리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뒤쪽에 나만의 품번, 이거는 뭘까요? 쿠팡 같은 경우는 아이템 위너를 저희가 수동으로도 매칭을 시킬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등록한 상품과 관련된 상품이라고 AI가 인식을 하면은 다른 판매자의 상품에 자동으로 위너 매칭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너 매칭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해당 상품의 진짜 품번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장명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품번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활동명인 앵코노미 이런 거 넣어줄게요. 앵코노미 1, 2, 3.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그 외에 또 다른 키워드를 넣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명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최대한 간소화된, 요약된 그런 상품명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품명에는 최대 키워드는 6개에서 8개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미처 넣지 못한 키워드들은 나중에 아래 보시면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카테고리죠. 쿠팡은 솔직히 말해서 카테고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카테고리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일 처음 봤었던 두 번째 과정인 카탈로그 매칭하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칭할 상품 찾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크록스 바야밴드를 검색해주세요. 그럼 다른 판매자들이 크록스 바야밴드 상품을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기서 조회수가 좀 높은 카테고리 위주로 똑같이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샌들류 공룡 크록스 스타일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남녀 공용 스포츠 샌들로 들어가 있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슬리퍼 쪼오리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조회수가 괜찮은 카테고리 위주로 똑같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가 괜찮은 것 같네요. 스포츠 레저, 스포츠 신발, 스포츠 슬리퍼 쪼리로 끝나는 카테고리로 똑같이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세팅을 마치셨다면 그 다음 과정인 옵션입니다. 옵션명 같은 경우는 색상이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음 전 상품 같은 경우는 옵션명 개수가 여러 개일 거고, 단품일 경우에는 옵션명이 하나가 되겠죠. 대신 옵션 값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우선 단품 기준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니까 신발 사이즈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각각의 옵션 값을 넣어줍니다. 옵션 값을 넣어주셨다면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정상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죠. 정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너무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잡아주시고요. 판매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59,900원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이 있죠. 이거는 내가 59,900원에 판매를 하지만 다른 타 경쟁사가 내 상품에 위너 매칭을 할 경우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위너 매칭을 하게 되면은 더 저렴한 판매자가 그 상품의 아이템 위너가 됩니다. 그래서 위너 매칭을 피하고자 하는 설정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진을 고려해 보시고 가능한 적정선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마찬가지로 재고 수량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판매자 상품 코드랑 모델 번호 상품 바코드, 이거는 굳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이 상품 이미지죠. 상품 이미지는 이렇게 옵션별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품이지만 모음전으로 상품을 하게 되면은 옵션별로 다르게 이미지를 구성해 주셔도 되겠죠. 단품이라면은 기본 등록으로 클릭해 주시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대표로 노출시켜줄 대표 이미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이미지 제재가 조금 덜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것조차 조금 제재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직접 촬영을 하시거나 또는 최대한 해외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해외 사이트의 이미지 찾는 방법은 구글에다가 영어로 모델명을 검색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이 크록스 바야밴드니까 이거를 영어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괜찮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런 것들 있죠. 이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눌리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URL 주소로 등록. 그러면 이렇게 크기에 알맞게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서 구한 이미지를 쉽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 이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상세 설명입니다.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업로드, 에디터 작성, HTML 작성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이미지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디터 작성, HTML 작성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이미지 업로드로만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 상품 업로드할 때 기본 상세 페이지 구조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맨 상단에 내 제품이 정품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공지사항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과 관련된 상품 이미지, 즉 크록스 바야밴드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배송이나 CS 관련된 설명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이미지가 직접 제작하기도 어렵고 또 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을 해보세요. 미리 캔버스 접속을 하시면요, 여기 템플릿 그리고 템플릿 검색에다가 관련된 검색어들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품 공지사항이 필요하니까 정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유료랑 무료 두 가지 다 우선 섞어서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그럼 미리 캔버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우리 쇼핑몰에 맞는 단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에코노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QR 스티커는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가품일시 100%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도 괜찮겠죠? 똑같이 상단, 하단, 미리 캔버스에서 템플릿을 찾아가지고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판매자들이 해놓은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그대로 벤치마킹 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머리로 짜내서 입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걸립니다. 무조건 다른 판매자 참고하셔서 기입하는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이 끝났다면은 이제 상품 사진 캡처가 필요하겠죠. 상품 이미지는 그 상품을 판매 중인 여러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캡처 또는 저장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무신사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명을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캡처 도구로 알캡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알캡처를 하게 되면 화질이 조금 깨지는 경향이 있어서 웬만하면 각각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이미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공지사항 완성됐고요. 그리고 상품 캡처 저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등록을 해줄게요. 이미지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띄워주시고 그 밑에 저장 또는 캡처한 이미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순서도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등록이 모두 끝났다면 오른쪽 하단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과정이 상품 주요 정보죠. 브랜드 뭐죠? 크록스 넣어줍니다. 제조사도 똑같이 크록스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 밑에 인증 정보는 KC 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신고 대상 아님으로 체크해 주시고 병행수입도 아니라서 병행수입 아님으로 해주시고 여기 각각에 맞는 체크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해요. 검색어입니다. 이 검색어가 상품명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에 미처 넣지 못한 키워드들은 여기 검색어 태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검색어 태그에도 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종종 이 검색어 태그에 다른 상품의 브랜드나 유사 상품을 넣어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면 내 상품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를 사용하더라도 구매 전환까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쿠팡 CPC 광고도 돌려보고 네이버 CPC 광고도 3년 가까이 돌려본 결과값으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그런 키워드 넣을 바에는 내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 하나라도 더 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색어 태그는 다른 판매자가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넣으면 괜찮겠다 하는 키워드들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키워드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다가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크록스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록스 바야밴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해주셨다면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 주세요. 그럼 크록스 바야밴드와 연관된 여러가지 다른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메모장을 하나 키죠. 메모장을 키고 하나씩 적는 거예요. 상품명에 이미 들어간 키워드들은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품명에 넣지 못한 키워드들로 검색어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슈즈 있고요. 실내화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키워드인 크록스도 있네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크록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검색하는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해요. 같이 넣어줄게요. 그 다음이 남자 크록스, 여자 크록스, 남성 샌들, 남녀 공용 샌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만 우선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키워드들을 복사해가지고 검색어 태그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시태그 아쿠아슈즈, 해시태그 실내화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이 검색 필터예요. 검색 필터는 윙 상품이라면 굳이 추천은 안 드리고 로켓크로스로 오래 팔아야 하고 내 상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상품 정보 제공 곳이죠. 이것도 선택사항입니다. 즉 위의 검색 필터와 똑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이 출고지죠. 출고지는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나 집 주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출고 소요일 있죠. 출고 소요일 같은 경우는 짧으면 짧을수록 노출 점수에 기여가 됩니다. 즉 당일 출고로 설정했을 때 내 상품의 노출 점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재고 사항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옵션에 따라 출고 소요일이 다르다 하면은 각각 다르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모두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고 싶으면 왼쪽에 기본 입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반품 교환 주소지 우리 대표님들의 사무실이나 집 주소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면 마지막으로 판매 요청을 눌러주시면 상품 등록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해하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상품 등록 비교하면은
쿠팡은 진짜 껌이에요. 오늘 쿠팡 상품 등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초보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이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브랜드 중에서도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 브랜드가 있고 또 제재를 심하게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시장 안에서 현직 셀러들도 제재가 덜한 브랜드들은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직접 촬영하는 거겠죠. 그래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혹시라도 촬영하기가 어렵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 제재가 그나마 덜한 브랜드 리스트들을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로켓크로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